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대리전을 추구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외교관으로 지금은 작가인 올가 수화랩스카야에 따르면 서방이 돈과 무기를 키예프에 펌핑한 것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서방은 수백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었지만 사실 그런 행위는 마이단 폭동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억 5,800만 달러를 제공했고 2022년 3월까지 군사 지원은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발틱 국가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이전에도 키예프에 무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무기를 방어, 비살상 무기인 것처럼 등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에 150톤의 탄약과 60 KPV, 86 DSHK 같은 중기관총을 보냈습니다. 2017년에는 7,000장의 칼라시니코프 소총, 80장의 기관총, 수십 개의 박격포, 대전차포 등 200만 유로 상당의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미국도 2018년부터 키예프에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해왔습니다. 러시아와 본격적인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착실하게 제블린으로 무장해왔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되자 서방은 엄청나게 키예프에 무기를 펌핑하면서 예산 적자까지 충당해줬습니다. 2022년 10월 초까지 1260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명목상 GDP가 1300억 달러였으니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가운데 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개별 국가로는 76억 달러를 지원한 폴란드, 74억을 낸 영국, 67억의 독일, 32억의 캐나다, 18억의 체크, 16억의 노르웨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IMF도 49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키예프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GDP의 1.51%를 키예프에 퍼줬고 그 다음으로 라트비아가 1.29%, 폴란드 1.28%, 리투아니아 0.83%, 체크가 0.74%였습니다. 수화레스카야는 막대한 자금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면 이는 돈바스 주거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모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서방 국가들은 4,000대가 넘는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전투기, 헬기, 드론, 야포 등을 키예프에 제공했습니다. 이 같은 서구의 원조는 끝없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폰데어 라이언은 키예프가 최소한 10만 명의 군인을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곳곳에서는 묘지도 대규모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갈려나가자 키예프 당국은 전역에서 마구잡이 폭력적 징집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제공해준 무기들은 돈바스, 자포로제, 헤르손의 민간인들을 목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같은 무기들을 돈바스의 민간 주거지역과 병원, 호텔 등을 정밀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구 무기들을 가지고 키예프 정권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군축 담당 고등 대표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최소한 7,100명의 민간인이 전투 작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피해가 커서 노르웨이 국방장관 에릭 크리스토퍼스는 민간인 사망자를 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령 휴양지 카나리입니다. 프랑스의 한 언론인은 여기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잘루지니의 딸 크리스티나 잘루즈나야의 4층짜리 빌라가 발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얼마짜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20살의 잘루즈나야는 오데사 의과대학 학생입니다. 잘루즈나야는 지난해 칠레에서도 9천만 달러 상당의 대저택도 구입했습니다. 이들 빌라와 대저택은 잘루즈나야 명의입니다. 그러나 갓 20살밖에 안 되는 대학생이 자기 돈으로 샀을리 만무합니다. 당연히 잘루지니의 돈으로 산 겁니다.
자루진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군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식품 조달 비리가 터지자 깨끗한 척하면서 돈으로 퉁친 겁니다. 이처럼 부패 왕국 우크라이나는 썩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포비아의 광기에 휩싸여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의원이 아프리카에서 해교한 주장을 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제1참사관 알렉상드르 피케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케는 중앙아프리카 방기에서 열린 알리앙스 프랑세스 주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푸시킨이 아프리카 혈통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알리앙스 프랑세스는 강연의 전단에 푸시킨과 터번을 쓴 증조부의 모습을 내세웠습니다. 푸시킨의 증조부인 아브람 페트로비치 가니발은 수단과 이디오피아라고 추정되는 아프리카 동부 어딘가에서 태어난 노예였습니다. 가니발이 오토만 제국의 노예였을 때 러시아 대사가 뾰트르 대제를 대신해 자유를 찾음으로써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니발은 프랑스에서 공부했고 푸시킨도 10살 때까지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아프리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프랑스로서는 그냥 러시아가 싫은 겁니다. 프랑스는 최근 아프리카 구식민지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부르키나파소는 프랑스군을 추방했습니다. 대신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초청해 이슬람 반군에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장관들은 러시아가 자기 나라를 구해줬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은 프랑스입니다. 아프리카인들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이 해교한 짓을 하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녀는 푸시킨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야, 그걸 몰랐어 라고 말하면서 기절초풍에 나자빠질 수가 있으니 아예 누워있을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퓰리처 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세이머 허쉬는 컨소시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모스크바와 합의 도달을 시도했어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그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믿겨지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부패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키예프가 2차 대전 기간 동안 유태인을 미친듯이 학살한 스테판 반데라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회원국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고 러시아에 확인시켜 주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부패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원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허쉬는 최근 미국이 작년에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사보타주했다는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6월 나토 훈련을 가장해 미 해군 다이버들이 파이프라인에 폭발물을 장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빅토리아 눌랜드 차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좌관이 아주 매파라면서 이들이 파이프라인 폭발을 진행하라고 바이든을 세게 밀어붙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